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주계실무 제27강의 시간으로서 1. 행정처분과 지도강조, 두 번째 시간으로서 3. 등록취소, 4. 업무정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취소입니다. 등록취소. 자, 등록취소. 자, 개설 등록취소 처분권자. 누가 처분하는지 처분권자는 바로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을 말합니다. 등록관청. 자, 두 번째 처분 대상자입니다. 누가 처분을 받는지. 자, 처분 대상자는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자, 이제 사전 절차로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 실시. 자,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등록 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여야 한다. 즉,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다른 하나는 이제 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8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역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암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 가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2번, 3번, 4번, 5번 계속 반복해서 보실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만공 교재에는 중요 글자만 따서 맨 밑줄에 중요 글자만 따서 해서 땡땡땡땡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왜? 암기가 안 되니까 해 놓는데 역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역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 부, 결, 이 한번 띄고 호흡을 갖다 두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다, 양, 정, 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쉬우라고 사부결이 다양정 이 이렇게 8글자 정도만 이제 입에 뵐 정도로 한 5번씩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자 이건 사망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돌아가셨으니까 절대적으로 취소해야 되죠. 사망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사망 또는 해산입니다. 법인은 이제 해산이 되죠. 자, 두 번째 부입니다. 부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결은 등록의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입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자, 등록의 결격사유, 물론 결격사유 중 2에서 6번, 11, 12번만 해당이 됩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 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해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긴 하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그 법인에서 해당, 문제가 있는 사원이나 임원을 해고한다든가, 그만두게 한다든가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2개월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입니다. 이건 이중이에요, 이중.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바로 이중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절대적으로 두 군데 다 취소해요. 다섯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다른입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거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중소속이라고 합니다. 이중소속. 자기가 개업공인중개사 하면서 다른 데 소속이 될 때 해서 이중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양입니다. 양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양도 대여. 예. 일곱 번째, 정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이게 정지 기간입니다.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즉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하면 안 되는데 중개 업무 한 경우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 아라비아 숫자 2입니다. 최근 1년 이내, 항상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이상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또 한 겁니다. 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토탈 얼마 이내? 예, 1년 이내입니다. 1년이 넘어가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1년 이내.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면 어떻게 되냐? 등록관청은, 자, 처분권자 등록관청이라고 했습니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처분 대상자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이 8가지 경우가 되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자, 이번에는 등록 취소의 5번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자, 임의적이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재량 등록 취소 사유, 즉 업무 정지 처분도 가능한 사유입니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한 11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미달. 자, 미달. 이럴 경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를 한 군데가 아니라 2군데 이상. 세 번째,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네 번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전속중개계약 시, 전속중개계약 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자,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보증 설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입니다. 보증 설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 설정 개시. 자, 아홉 번째는 금지 행위 있죠. 예, 금지 행위를 한 경우 해서 걸렸을 때. 예. 그 매무수거의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관직상투 부단의 경우에는 역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항입니다. 자, 열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즉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다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의 8번의 경우는 제한이다. 그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8번에 해당되면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 11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자, 사업자단체입니다. 사업자단체. 그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합니다.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됩니다. 자, 이 11개는 사실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암기하려면 무리됩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 글자만 제가 땄으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위드림법, 유전거부, 금삼사 이 정도만 암기 내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하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봤는데요. 이 등록 취소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요.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이내도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비개업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3년간 결격사유.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집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이후에는 중개업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등록 취소 6번째. 등록증의 반납입니다.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죠. 자, 등록증의 반납.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해산한 경우, 자, 해산할 수도 있죠. 해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해산했어요.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를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역시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증의 반납에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 업무정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무정지 처분권자. 누가 업무정지를 처분할 수 있는가? 자, 이 처분권자는 바로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을 말합니다. 자, 처분 대상. 누가 처분받을 대상자인가? 처분 대상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자, 사전 절차는 없습니다. 청문이 없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 자, 업무정지 사유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 사유. 업무정지 사유는 임의적 업무정지 처분 사유만 있고요.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임의적인 업무정지 처분 사유만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13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2개월이라는 여유 기간을 주는 겁니다. 바꾸라고, 개임하라고. 자, 두 번째,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 인장 등록.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역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법정 전속중개계약서. 자,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자, 정보와 관련된 겁니다.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곱 번째,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거래계약서. 여덟 번째,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아홉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의 명령, 자, 감독상의 명령 등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입니다. 열 번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도 등록 취소를 하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입니다. 2회 이상, 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12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자, 그 밖에죠. 마지막으로 13번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13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13가지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는데 처음 공부하는 분은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요 글자만 따놓은 거 있죠. 그거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의인전, 정교서, 거서감리, 이사바 이 정도만 외우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나중에 이 앞 글자만, 중요 글자만 봐도 그 문장이 다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27강 시간이었고요. 1.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두 번째 시간으로서 3. 등록 취소, 4. 업무 정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